견생 역전이 바로 이런 걸까요? 말티즈종의 귀엽고 앙증맞은 이 강아지의 이름은 경태입니다. 일명 택배견이라 불리는 경태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건 2년 전 겨울. 한 택배기사가 화물칸에 강아지를 방치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노령 유기견인 경태가 분리불안이 심해 일할 때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택배기사의 속사정이 알려지며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경태를 만난 주민들의 훈훈한 목격담이 이어지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한 몸에 받게 된 견주 김 씨. 그는 경태의 아버지라는 별명과 함께 22만 명의 SNS 구독자를 얻었고 남자가 키우는 노령 유기견 경태와 또 다른 입양견 태희는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돼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어머, 경태 아버지가 우리 집 앞 배달을 와? 완전 신기하서 제가 이제 집 앞 배달할 때 치킨 같은 거 걸어놔요. 경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태 굿즈 같은 것도 저한테 걸어서 달아주시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늘 경태를 살뜰히 챙겼다는 택배기사 김 씨. 경태의 일상을 수시로 SNS에 올리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기도 했던 그는 구독자들과의 소통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까지는 배달이 저희 집 앞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배달 받을 때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지난 3월 심상치 않은 글이 남자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시추, 둘째 태희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른바 1,000원 챌린지 후원을 요청한 김 씨.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가슴 아파한 수많은 구독자들. 1,000원 챌린지가 시작된 뒤 단 10분 만에 모인 돈은 무려 1,78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뒤 김 씨로부터 또다시 비보가 전해집니다. 이번엔 경태가 아프다는 겁니다. 딱한 사정에 1,000원 챌린지에 동참했다는 유나 씨는 최근 경태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죽을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할까.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경태와 태희의 건강이 염려돼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비를 빌려줬다는 유나 씨. 빌려주신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1245만 원. 그게 거의 12시간에 걸쳐서였어요. 아, 약간 너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일면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당했다는 게 저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선 김 씨를 향한 의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아지 병원 기록이 모두 예전 것이고 김 씨가 불법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보낸 사람들이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원망의 글을 남긴 뒤 채팅방에서 나가버린 김 씨. 기막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태 아버지가 SNS 게시글을 지우더니 아예 계정까지 삭제하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정부 돈인데 경태태가 안전하게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렇게 아프다고 했던 애기들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걱정도 미치겠거든요.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던 경태와 태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린 강아지들이 다니는 동물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태희가 확실히 안 좋기는 했거든요. 마지막 3월 1일 날 약 처방 받아가시고 그 뒤로 이제 전화상으로 해서 약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 결제해서 지어주세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시추 태희의 심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급한 상황. 이게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사람은 심장 수술을 하지만 얘네들은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하고 안 좋으면 또 이 약 주고 저 약 주고 약을 유지. 네. 수술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진료를 받으러 온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나요? 경태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일주일에. 네. 그리고 태희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제가 할인해서 54,600원.
심장병 진단을 받은 11월 이후 지난 5개월의 병원비는 모두 합쳐 277만 원. 김 씨는 정말 이 돈 때문에 후원을 받은 걸까? 김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강아지 소리 들린다. 강아지 소리. 안에 계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이거든요. 그 후원금 논란 때문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 소리만 새어나오는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어떤 주제를요? 네. 경찰을 통해 취재를 원치 않는다는 말만 전한 경태 아버지. 그에겐 당당히 나서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런데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 김 씨에 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총 간 게 얼마 880이었나? 통장을 보니까 480만 원 도표 보이시길래 일단 입금을 해주셨죠. 1280만 원이요. 있는 거다 빼서 푼거든요? 제가 아마 제일 큰 피해자일 것 같아서 우선은 천천히 할게요 그냥. 김 씨가 SNS 구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돈을 요구를 한다는 것도 금액이 좀 컸고 너무 터무니없이 갑자기 480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이거 해킹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제가 보안카드가 없어서 이체를 못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저는 이제 괜찮다 그럼 괜찮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를 동그라미 쳐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바일로 OTP 모바일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에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이체할 방법까지 알려주어가며 끝내 적은 돈이라도 손에 넣었다는 경태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요구는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카드론이 안 되냐? 카드론이 더 될 텐데 안 된다. 뱅크 쓰냐? 뱅크에 비상금 대출이 있다. 그거 어플 가서 가면은 바로 앞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곤 사기를 의심하며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경태 아버지. 그의 곁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울고 계시다고 저한테 마이너스 통장 뚫어달라고 계속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전화도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수십 통 한 번에 막 하시고 새벽에도 전화를 하시고 돈 빌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그 카톡과 그 동생이라는 분의 전화가 계속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 끝나고 나면 여동생이 전화가 오고 여동생이 전화가 끝나고 나면 약간 카톡이 온다는 거야.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의 피해 금액은 우리가 확인한 것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김 씨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어디에 쓴 건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면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다 줬대요. 돈에 대해서 사기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돈을 빌렸고 이미 다 갚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여동생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여동생이 아니라 그게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일자리가 안 잡혀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자기가 하니까 이걸로 한번 돈 벌 수단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계정 관리나 이런 것도 다 여자친구가 관리했거든요. 저도 돈 때문에 걔가 좀 틀어져가지고 그것도 걔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걔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다 빌려줬죠.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었던 걸까? 남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마치 여행을 앞섰던 것처럼. 네, 핸드폰 아닌가요?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인데요. 뭔데요? 김 씨 대신 전화를 받은 건 여자친구 최 씨입니다. 이 일이 왜 터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솔직히 진짜 이것도 억울한 게 그 사진에 핸드폰 화면이죠? 그거 게임 화면이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구석 멍청분들 나셨네 진짜. 혹시 도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계시면은? 잠시만요. 월씨 제가 못 받겠다네요. 내 심장이 떨려서 저는 아예 멘탈이 나가 있거든요. 입원비라든지 퇴원비,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핑계죠. 핑계라고요? 그쵸.
원래 그만큼의 돈이 아닌데 웃으면서 말했던 것도 있고 다 내가 한 거라고요. 지금 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든 빚을 막고자 했던 이기심. 다시 갚아주면 되니까 이런 합리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당당해서 당혹스럽습니다. 강아지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던 그 말만큼은 정말 사실이었을까? 그 지금 태희랑 경태는 건강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보고 싶죠. 그 웃음의 의미는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요. 뭐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하세요? 요 문제들 다. 빠른 시일에 공식적으로 정리 깔끔하게 해서 올릴 거예요. 아이고 참, 인터넷 세상이 참 무섭네요. 마지막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정리를 할 거라며 우리와 통화를 했던 이날,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고 횡령에도 해당될 수 있고 기부금품법 위반도 될 수 있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견주가 아무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은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못 믿을 것 같아요, 사람. 제가 사실 살면서 이렇게 큰 사기라고 할 만한 걸 처음 당해봤거든요. 사실 그게 내가 될 줄도 몰랐고. 돈 줘야 된다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 섰던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저한테 하시면서 저를 오히려 나쁜 사람인 것처럼 너무 천연덕스럽게 저한테 마지막에는 대응을 하겠다, 저를 신고하시겠다고까지 카톡을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둘한테 시달리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경태와 태희를 위해 기꺼이 돈을 후원하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경비 아저씨, 저기 택배 트럭 짐칸에 강아지가 있어요. 아, 경태 말씀하시는구나. 집으로 가던 중 근처 화단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비를 많이 맞아 아파 보이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병들어 버려진 유기견과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를 돌보고 지키려 했던 김 씨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